예, 안녕하십니까. 이지피엔F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3에서 물리치료과를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수험생들을 위해서 과연 물리치료과에 지원하는 것이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극히 저의 사적인 사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딸도 고3이고 그 같은 반에도 이 물리치료과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부모 중에서 물리치료사 돈 많이 벌어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돈 많이 벌고 편하고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돈 많이 벌려면 사업하시고 장사하셔야 되죠. 그럼 만약 물리치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많은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점수로 물리치료과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지금 인서울에는 물리치료과가 거의 없죠. 3, 6대 정도 가까운 데 있고 4년제도 예를 들어 서울연고대 물리치료과 없습니다. 연대 매지리 캠퍼스에 있지만 연대 다니는 분들은 매지리 캠퍼스에 있는 물리치료과를 같은 연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는 억대 연봉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종합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사들 굉장히 위상이 대단하죠. 예, 뭐 제 동기들도 물리치료과 이제 종합병원에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급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일반 직장인들이 지금 굉장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병원 내에서 그럼 그들의 위치가 어떠냐? 별로 높지 않습니다. 보통 뭐 우리가 종합병원에서요,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가 이렇게 이제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소장 저 이제 곧 안암병원에 이제 그 1년 차 때 있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시장님이 신경 쓰라고 얘기하고요. 간혹 과장님이 이렇게 탁 나섰다. 그러면 뭐 비상입니다. 비상. 그 정도의 병원에서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제 물리치료사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마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죠. 그리고 제약병원에 있어서 이제 저의 경우에도 보통 이제 이런 영상들 올리고 제가 국제 강사를 물론 이제 제가 중간에 너무 이제 힘들고 또 나이도 있고 해서 어시스턴트 과정에 한번 떨어진 다음에 이제 국내 강사로 만족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신경계 재활에서 상위 1%에 들어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요. 하지만 환자들이 저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줄을 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환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아예 다 똑같아. 물리치료사 뭐 과장님이 치료하던 뭐 우리 선생님이 치료는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견해인 거죠. 네, 그렇다면 장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들어가기 쉽습니다. 전국에 보이는 물리치료과가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20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정도의 성적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다 갈 수가 있죠. 만약 성적이 안 되는 분들은 저 아랫지방 쪽으로 성적에 맞춰서 어지간한 데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제가 비유를 들면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말한다 그러면 행보관 정도의 위치에 무난하게 직장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큰 장점은요. 한 4, 5년 정도만 선생님들이 물리치료과에 졸업하신 다음에 학회 생활 같은 거 하시고 공부하시면 평생 큰 소리 치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신경계 같은 경우도 별로 없고요. 도수치료 경우에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도수치료라 그래서 근육 도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공부 많이 하지 않죠.
예, 뭐 나름대로 저는 나름대로 책 보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우리가 그 학회나 그러한 제대로 된 인스트럭터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이제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4, 5년 정도만 투자하시면 이 물리치료사로서 이제 정말 유능한 물리치료사 인정받고 예,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예,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물리치료사로서 뭐 돈을 좀 나는 더 벌고 싶다. 예, 그것도 간단해요. 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물리치료과 공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슨 커다란 깨달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공부하시게 되면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보통 국제 강사 신경계 쪽 준비하시면 보통 10년 정도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길 수는 있지만 예, 공부하시면 네, 뭐 억대 연봉자들 심심치 않게 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물리치료사들 중에서는 네, 상위권에 들고 있죠. 예, 그래서 어, 다른 분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예, 블루오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들처럼 많이 벌지 못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사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전교 1등 다 계속 해야 되고 이제 의대 가서 6년, 인턴 레지던트에서 보통 10년 공부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요, 물리치료과 나왔다 그래서 꼭 물리치료사로 국내에서 일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해외에 가시게 되면요, 그 한국 출신의 물리치료사들이 굉장히 호평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4년제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에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 공부만 좀 잘하시고 뭐 이제 4년제 대학에 가시는 분들은 굳이 국내에서 이렇게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호주에도 제 동기 동문도 이렇게 가 있는 경우 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 가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독일의 그 어시스턴트 그 시험 보기에서 가봤을 때요, 놀란 거는 이제 마샬 선생님이라 그래서 저희 PNF 쪽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가서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동네가 굉장히 변두리였어요. 깜짝 처음에 놀랐어요. 그리고 뭐 센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물리치료사들이 한 3시면 퇴근한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물리치료사가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신을 돌보는 데는 충분하고 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네, 그러한 직종인 거는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에 저희 이제 동문들 계신 저희 뭐 후배들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보통 뭐 한국 기준으로 한 1억 5천 정도 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외국 사람들 이렇게 뭐 공휴일 같은 거 일하지 않고 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출신의 물리치료사들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장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예, 뭐 그 정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수입 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 다시 이제 편입을 하셨다. 예, 학비 굉장히 비쌉니다. 한 1억 정도 이렇게 아마 졸업하시는데 소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4년제 대학에 진출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해외를 좀 이렇게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또 국내에 이제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희 그 직원들 중에서 필라테스 쪽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필라테스 쪽으로 가시게 되면요. 이 메디칼 필라테스라는 독특한 독자적인 영역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또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센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양원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물리치료과를 나오셨다 그래서 예, 뭐 물리치료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도 지원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 학회에 계신 선생님이 한 6년 정도 준비하셔서 세브란스 들어가신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대학병원의 계약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각 대학병원에서 요구하는 교육 받으셔야 되고 영어 공부 잘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물리치료과 나오셔서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시게 된다 그러면 예, 다른 물리치료사들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보편적인 뭐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이 물리치료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시게 된다 그러면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렇게 뭐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도 물리치료사로서 충분합니다. 뭐 그러면 뭐 40살 넘으면 못해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이 의정부 지역에서 보면 경기 북부거든요. 55세 넘으신 여자 선생님들도 있고요. 저 역시도 지금 이제 이렇게 23년째 물리치료사로 일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조금 눈높이만 낮추시게 되면 뭐 60세 넘으신 남자 선생님들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의원급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경쟁에 치열하게 살지 않고서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물리치료가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리치료 가봤더니 적성에 맞다. 그런 분들은 조금 공부해 보세요. 그러시게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 이렇게 연봉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 연봉 받으시는 분들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나쁜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물리치료사로서 성공한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로서 이렇게 가는 것이 유리하겠구나라는 그런 길에 좀 많이 도움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과 계속 교류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과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물리치료과에 적성이 맞다 하면 영어 공부나 그리고 자기 전공 공부를 한 3, 4년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